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합니다. 스포츠 톡톡 김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자, 오늘도 뜨거운 스포츠의 이야기 한번 또 판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스포츠 톡톡은 40년 안경 장인과 완벽한 이중언어 안과 의사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살펴드립니다. 이태리 아이케어 협찬으로 오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은 야구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한껏 들떠가지고 이 스포츠 톡톡 시간을 통해서 저희도 사실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한국 야구 팬들도, 한국 야구 팬들을 떠나서 그냥 메이저리그 자체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진짜 좀 센세이셔널했죠. 시즌 초반. 네. 이제 이정우 선수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진짜 바람을 일으켰었고 4월 달에 이정우만큼 뜨거웠던 선수가 또 메이저리그 있었나? 전체에서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 기적을 만들어낸 김혜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잔류 소식 아주 신나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뜨거웠던 게 좀 확 식었어요. 이제 이정우 선수는 이번 달 5월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2할 2푼 4리 5월 한 달 성적이 타율 자체가 너무 떨어졌고 너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은 수준으로 좀 슬럼프죠. 이 정도면 완전 슬럼프죠. 빠진 상황이고 김혜성 선수는 극적으로 메이저리그 어떻게 보면 조기에 잔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못한다기보다는 기회가 아무래도 자, 누구 얘기부터 할까요? 이정우 얘기부터 해보죠. 이정우. 이정우는요, 슬럼프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가장 최근 경기 2경기를 해서 안타가 없었어요. 2경기가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그래도 어쨌든 경기당 안타 하나씩은 만들면서 연속 안타 경기를 이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사실은 조금 부진하다 얘기는 있었거든요. 했죠. 근데 이정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폼을 곧 되찾을 거라고 보고 일시적인 슬럼프다. 네. 사실은 근데 이 2경기 전 경기가 2번 다 이게 부담이 됐던 거죠. 4번 타자로 내보냈어요. 네. 멜빈 감독이. 네. 그게 저는 조금 아쉬웠는데 왜 굳이 이정우를 4번에 뒀을까? 3번이 맞는 옷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특히 이번 주말을 기해서 조금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게 마이애미랑 붙습니다. 마이애미 그렇죠. 좀 아무래도 좋은 기억. 론디포 구장이 아주 이정우한테 궁합이 잘 맞는 구장이에요.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구장에서. 그리고 좀 반등의 여지는 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정우가 그래도요. 지금 4월에 비해서 5월달 성적이 안 좋았던 거지 처참한 성적은 아니에요. 아직도 2할 7푼 6리가 지금 팀 내 타율 2위고요. 네. 거기다가 홈런, 타점, 장타율 이런 거가 지금 팀 내 2위예요. 근데 저는 약간 또 반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4월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거 까먹고 있는 거지 않는가. 5월 한 달만 보면은 타율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볼 때 확실히 이제 워낙에 중심 타자로 대접을 받다 보니까 집중 견제도 많이 생겼고요. 그게 가장 크죠. 네. 그리고 팀들 메이저리그 팀 중에서 이정우에 대해서 얼마나 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4월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 선수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파고든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견제가 들어가니까 저는 사실은 5월에 부진할 좀 4월 활약은 하기 어려울 그렇게 거라고 계속까지는 봤어요. 않죠. 네. 이게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고 그럼요. 가장 큰 게 이제 메이저리그가 이 빅야구 이 커다란 야구를 하지만 굉장하게 디테일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분석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 하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5월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잘 있다. 버텼다. 오히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4월 한참 좋을 때도요.
이정우 선수가 지금 타격 폼하고 바뀐 게 없어요. 저는 네.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집중 견제라든지 상대 투수들이 조금 이정우 선수를 분석을 하면서 당하고는 있지만 이정우 선수를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이 타격 메커니즘이 바뀌진 않았어요. 네. 스윙이 더 커졌다거나 선수들이 슬럼프가 왔을 때 보면은 좀 그렇죠. 흐트러지죠. 네, 아무래도. 이 유인구에 잘 네, 속는다거나 스윙 폼이 좀 욕심을 부리거나 그래서 네, 네. 스윙 폼이 정말 잘 나갔을 때랑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스윙 이 메커니즘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KBO에서도 이정우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슬럼프 기간이 짧았던 네. 게 타격이 메커니즘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정우가 6월에는 훨씬 더 좋아질 거다. 5월보다. 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타격 폼이나 이런 게 수정된 게 없고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정우도 적응 중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5월에 처음 보는 선수들 계속 만나고 네네. 그러면서 왼손 투수가 나와도 집중적으로 이정우에 대해서 뭐 대투수를 하거나 이 투수 교체하면서 왼손 투수 집중적으로 내보내도 그래도 좀 견뎠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월에는 4월만큼은 아니어도 5월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이제 또 한국 야구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드 이정우 선수나 이렇게 보면서 좀 그런 걸 느끼잖아요. 또 한국 야구 팬들은. 그리고 이정우는 경기를 계속 뛰어야 되는 선수예요. 네, 네. 그래서 자기 선수 이 플레이가 나오는 선수인데 지금 거의 전 경기를 그러니까 휴식이 없는 것도 조금 체력적인 문제도 선발로 나가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정우한테 나요. 나요. 아, 네. 네. 지명타자 이런 거 쓰는 것보다 네. 이정우는 본인도 얘기했었거든요. KBO 있을 때도 수비를 꼭 해야 돼요. 네네. 이 선수는. 네. 그래야 지금 수비에서 얼마나 잘합니까? 네, 이정우 그렇죠. 선수가 네.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팀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는 팀에서는 이정우 없는 거를 생각을 못할 그렇죠. 정도로 네. 지금 이정우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영입한 윌리 아다메스 같은 경우. 네. 이 선수가 공격에서 조금만 더 해줘야 네. 되는데 워낙 안 되니까 네. 이정우한테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성적도 지금 사실은 서부지구 3위로 떨어지면서 약간 주춤한데. 지금 이제 다저스랑 3게임 차인데 네. 다저스가 절대 안심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정우 선수가 확실히 이제 분석을 당하고 있고, 투수들도 이정우 선수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브레이킹 볼 대처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근데 좀 출루도 떨어지고, 좀 약간 선수가 그런 것도. 이렇게 스윙 속도가 탑 그렇죠. 선수처럼 빠른 편이 아니죠. 한국하고 차이가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타격 원래 이 스윙 속도 얘기하는 스윙 스피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래 이정우는 그렇게 한국에서도 워낙 잘 쳤지만 스윙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맞는 면이 좋은 거예요. 이정우 선수 이 타격 메커니즘은. 그래서 어떤 볼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 다른 선수보다 그걸 잘하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가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5월 이렇게 집중 경기에 받는 시간 지났고 이제 6월부터는 이정우도 거기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분명히 좀 반등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메이저리그 분석력이라는 게 이게 뭐 사실은 엄청나요. 네, 뭐 세계 최고 뭐 압도적인 최고 리그인데. 그래서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얘기했던 게 메이저리그에서 3할 친다는 게 그럼요. 정말 작년에는 내셔널리그인가는 한 명밖에 맞아요. 없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어려운 게 메이저리그 3할이에요. 네. 이 장기 레이스에서. 그렇죠. 그래도 이정우 선수가 2할 후반대 친다는 건 대단한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정우 선수 스타일이 또 KBO에서 오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리그의 어마어마한 분석력에 대응해서 분석해서 뭔가 대응한다기보다는 얘기하신 대로 자기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정우는 사실은 공 보고 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정우도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스타일. 타격이 천재인데 네. 거기다 연습을 많이 하는 네, 선수예요. 이 선수가 연습 많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5월 한 달간 적응이 더 된 거고 네. 4월에는 그냥 자기하고 또 운도 따랐어요. 네. 여러 가지 상황. 그래도 저는 이정우가 지금 제가 6월에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 게 이 선수가 5월 달에 2할 초반으로 성적이 안 좋았지만 득점권 타율은 여전히 3할 중후반 칩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클러치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정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워낙 또 코칭 스태프의 이 신뢰도도 높고 선수들에 대한 이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가 또 책임감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키움에서 했던 선수예요. 네. 그런 거를 압박을 다 받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네. 저는 보세요. 6월 성적이 어떨지. 단기 슬럼프로 끝날 것이다. 네. 예언을 했습니다. 자, 김혜선 선수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김혜선 선수는 사실은,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크리스 테일러가 LA 에인절스로 갔습니다. 근데 김혜선 선수가, 터미 에드먼 사실은 소위 땜빵으로 올라왔다가, 메이저리그에 그냥 자기 자리를 잡고 앉아버렸어요. 전 사실 이 에드먼 복귀하고 누구나 다 사실은 너무 아쉽지만 감수해야 될 그렇죠. 거라는 내려갔다가 조만간 또 기회 있을 때 올라올 것이다. 근데 이렇게 살아남고 네. 저는 이 로버츠 감독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네네. 일주일에 3-4번은 선발이라는 얘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사실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말이. 네. 이게 뭐. 쉽지가 않은 그럼요. 거예요. 에드먼을 주전으로 뛰는데 김혜성한테 3-4번의 기회가 올까? 근데 안 오고 아니나, 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르게 진짜 이게 메이저리그에서요. 네. 모든 감독들이 그래요. 네. 자기가 생각하는 주전이 있어요. 그 라인업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네.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에드먼을 어떻게 빼요? 음. 에드먼처럼 이렇게 알토론 같은 성적을 내는 선수. 이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살리는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변수는 그거죠. 자, 지금 김혜성의 포지션은 파헤스, 에드먼, 콘포토, 그다음에 네. 무키 베츠거든요. 네네. 이 선수 중에서 이탈이 나와야 주전이 되는 거예요. 준주전까지도 그래요. 네네. 이 4명의 선수가 특별한 아주 심각한 슬럼프나 부상이 오지 않는 한 주전이 나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김혜선 선수의 포지션은 지금 전체 라스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사실은 백업입니다. 벤치 멤버예요. 솔직히. LA 네. 다저스가 김혜성하고 3+2 이 계약을 한 것도 네. 백업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네. 주전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금액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선수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한 거는 파이스 선수가 마이너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네네. 부진하면은 바로 마이너로 그렇죠. 보내야 돼요.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게 되면은 김혜성이 준주전까지 네. 되는 거예요. 네. 100% 스타터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무키 배치를 빼겠어요? 근데 그걸 못 빼죠. 네. 그러니까 에드먼도 대체 불가 선수인 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가능성이 큰 게 파이스, 콤포터도 근데 1,700만 불이나 받아요. 네. 이게 좀 오버페이긴 한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회지만 이거를 숙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적은 돈 받고 계약한 선수의 서름인데 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절대 에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수비에서 네. 대수비로 나왔을 때 그리고 대주자로 나왔을 때 진짜 인상 깊은 걸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플래툰 우한 상대로만 사실상 플래툰 기용이 되고 있는데 김혜선 선수가 보면은 통산 성적은 사실 자완이라고 뭐 그렇게 약한 건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좌완 투수가 나왔을 때 네. 심각하게 부진했던 선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우한 플래툰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올해 1년은 메이저리그 남은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면서 뭐 자기 역할, 주어진 역할 그냥 충실하게 하고 내년을 좀 더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아직도 초반이에요. 하긴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5월을 지나고 있죠. 2달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아직. 아직도 초반이라고 보는데 변수가 분명히 생겨요. 네. 이 메이저리그 장기 경기에서는요. 장기 레이스에서는 반드시 이탈자가 나옵니다. 네. 제가 누구 좀 다쳐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상황에 준비를 하고 자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전 기회 올 거라고 봅니다. 뭐 아무튼 그 타율은 이제 그럭저럭 뭐 기회가 올 때 아직은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 쉽지 않죠. 선수가 들쑥날쑥한 기회가 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네. 대타로 나온 선수가 뭐 안타 치고 홈런 치고 이러는 선수 보면 진짜 대단한 거죠. 네. 이게 정말 힘듭니다. 네. 선발로 나가서 계속해서 그 사이클에 맞춰져 있는 선수랑 근데 대타에 특화된 선수들이 있어요. 네네. 선발로 나가면 부진하고. 근데 김혜성이 그런 생각도 선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니까 네. 주전으로
안 나갔던 적이 없어요. 네. 한국에서는. 네. 김혜성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도 극복해야 돼요. 네. 자, 이정우, 김혜성 뭐 조금 5월, 4월에 비해서 뭐 김혜성 선수는 막 이제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것에 비해서 조금 기회를 못 받고 있습니다만 이정우 선수는 단기 슬럼프로 반드시 6월에 반등할 것이다. 6월 보세요. 네. 김혜성 선수는 아쉽긴 하지만 김혜성 선수의 지금 현재 롤이 그냥 원래 이거였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김혜성 선수에게는 분명히 더 나은 미래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응원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우, 김혜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텍사스 레인저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텍사스 레인저스는 texas 레인저스 구단 역사상 최고의 지금 선발진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뭐, 10손가락에 꼽는 그 선발 투수를 얘기할 때, 텍사스 레인저스 선수 3명이 들어가요. 말리하고, 이볼디하고, 디그롬. 지금 탑10 방어율 선발을 꼽으면 3명이 들어가는 지금 그런 상황. 나머지도 사실은 뭐, 패트릭 코빈도 자기 역할 해주고 있고, 뭐, 잭 라이터도 그렇고,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팀이 이 정도 선발 활약을 하는데도 팀이 성적이 애매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유 공격력이 나아질 기미를 안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마커스 시미언하고 아돌리스 가르시아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아프다고. 네. 사실은 선발진은 정말 이 아메리칸 리그에서 이 정도면 압도적이죠. 압도적. 네. 불펜은 사실은 시즌 전 예상했을 때도 불안 요소다 했지만 그렇죠. 이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펜스에 대해서는 야 이거는 지구에서는 진짜 최고다 했는데 이렇게 부진할지는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 구단 역사상 이 정도의 선발진 성적을 낸 거는 처음인 것 같고 초반이지만 이 정도로 부진한 타격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믿었던 선수들한테 이게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시미언 같은 경우도 시미언이 잘했던 때가 언젠가 막 아물아물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수비는 여전히 잘해줍니다. 네. 그래서 빼기도 뭐예요. 네. 수비에 또 이루수에서 워낙 잘해주니까 수비가. 근데 시미언한테 찬스가 또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아쉽다. 뭔가 구단이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게 물론 텍사스 레인저스 팬들이 마커스 시미언 굉장히 사랑합니다. 팀의 리더로서 그리고 아니, 뭐 워낙 또 사람이 좋아요. 좋고 성실하고 그리고 아돌리스 가르시아 뭐 항상 경기장 실제 가보면은 가장 큰 함성이 나오는 선수 코리시하고 가르시아예요. 임팩트가 너무 컸잖아요. 그러니까요. 월드 시리즈 네. 이 플레이오프에서. 그러니까 기대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지금 2달을 지켜봤는데 얘기하신 대로 뭐 이정우 얘기하면서 반등 온다 뭐 얘기도 하지만 이제는 시미언하고 가르시아 뭔가 사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시미언 가르시아 다 검증 끝난 선수들인데 제가 반등할 겁니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진짜로. 네. 너무 얼토당토한 볼에 그냥 그렇게 허공을 가르는데 아주 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팀을 봤을 때 뭐 그래도 뭐 타순조 정도 약간 저는 자시 스미스 요즘에 1번 많이 나가는데 뭐 그것도 좀 물론 이제 지금 애매하죠. 시미언이 원래 1번을 잘 맡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애매하고 뭐 시거 부상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니까 코리 시거가 확실히 라인업에 있고 없고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무게감이 그렇죠.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뭔가 타순조 정도 좀 지금 좋은 활약을 하는 랭포르다든지 또 조아시 스미스도 좀 타순병을 해서 좀 활용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간에 마이너로 내리든지 극단적으로 아니면은 시미언하고 가르시아도 과감하게 좀 타순에서 빼기도 한다든지 뭐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시점. 이 선수를 뭐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브루스 보치 감독이 정말 이 타선 짤 때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이 정도로 보여줬던 선수를 라인업에서 뺀다는 게 아무리 명장이고 노장 감독이라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결단을 할 때가 오긴 왔죠. 사실 2개월 지났기 때문에 지금 뭐 4게임 차이기 때문에 시애틀하고 근데 이제 5게임 넘어가면은 이대로 계속 가면은 결정을 해야 돼요, 진짜. 결단을 내려야 되고 투수력이 이렇게 해주는데 이기는 경기도 2대0, 2대1 경기예요. 그러니까요. 그 투수들은
이렇게 되면요 불펜진에도 과부하 걸리고 네, 네. 투수들도 긴장감 있게 계속해서 9이닝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네. 힘이 더 힘들죠, 빠집니다. 힘들죠. 체력적으로 네, 네. 더 그럼요. 과부하가 올 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좀 확실하게 편안하게 본 경기가 거의 없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이번 네. 시즌은 공격력으로 해서 네. 좀 대책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시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제가 어떻게 놓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유망주 올라온 오수나가 그래도 그럭저럭 지금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터 부상이 또 발생하면 안 에반 되는데, 네, 그런 것들 변수가 있긴 하지만 시그하고 카터 부상. 그래도 제 생각에는 시미언 가르시아 좀 극단적이라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달릴 거라면. 공격력 강화도 좀 중간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또 연봉도 많아가지고 네. 이 트레이드도 사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죠. 네. 자, 아무튼 뭐 텍사스 레인저스 뭐 벌써 셀러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럴 아닙니다.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이 정도 투수력으로 어떻게 셀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하지만 시미언하고 가르시아는 두 달을 봤는데 반등의 기미가 지금 현재 너무 없기 때문에 뭔가 마이너리그 강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플래툰을 쓰든지 네,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답답해요. 자, 이렇게 선발진이 역대급으로 잘해주고 있는데 뭐 평소 타격 정도만 해줘도 그럼요. 평소만 해줘도 지금 승수를 얼마나 더 쌓았겠습니까? 에버리지가 안 나오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참 아무튼 텍사스 레이저 조금 답답한 뭐가 이제 악유가 딱 맞아 들어갈 데가 없네요. 참 이게 아쉽게 좀 시즌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메이저리그 야구 얘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